안녕하세요.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네, 오늘 저녁 이제 5시 한 40분 됐네요. 오늘 하루 종일 좀 열심히 일도 했고, 보통은 오전에, 제가 예전에 오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할 때는 많이 녹화를 했었는데, 제가 좀 패턴이 바뀌었잖아요. 저희 이제 딸아이를 픽업을 안 해도 되면서, 중간 시간 한 서너 시간, 보통 한 두세 시간이네요. 딱 비는 단절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집중해서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유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업무 효율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뭐 일하다가 막 튀어나가고 막 이러는 게 없으니까. 이제 녹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어필 관련해서 프랑스 그 아마존 지금 서스펜드 당했다고 했잖아요. 사실은 주말에 답이 왔었어요. 제가 그 어필한 거. 근데 이제 리젝이 됐습니다. 거절당했습니다. 총 2번의 어필을 했는데 2번 다 충분치 않다고 그렇게 답이 왔네요. 사실 좀 기운도 많이 빠지고 약간 멘붕도 오고 뭐 어떡하라는 건지. 왜냐면 제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,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가 이제 뭐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루트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,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,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,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,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라고 가이드가 있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충실히 쓴다고 썼는데 2번씩이나 리젝이 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이나 아니면 일반 그 다른 페이스북 그 셀러들 모임 있는 페이스북, 뭐 미국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다 알아봤는데 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. 왜냐면 이게 리젝이 되면 될수록 다시 패스될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한 번, 2번을 엄청 신중하게 공을 들여서 잘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어요.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는 뭐 충분히 내용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 성분이 뭐 없었다라는 거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리스팅 했다라는 건 제 잘못이니까 충분히 제 잘못에 대해서 억셉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뭐 변명 늘어놓는 게 좀 이상해서 인정을 하고, 그 다음에 리스팅 다 지웠고, 앞으로 모든 제품 리스팅 할 때마다 그 해당 그 폴리시를, 제품 관련 폴리시를 철저히 보겠다, 뭐 이런 종류의 에러를 썼고, 그게 리젝되면서 2번째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저 나름대로는 약간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랭귀지 관련해서 저 프랑스 사이트 문제였으니까 뭐 프랑스 내용 그 서류나 폴리시를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뭐 더 볼 거고, 관련 담당 직원도 하이어 할 거고, 이렇게 보내기 전에 항상 모든 것을 리뷰하겠다, 이렇게 첨부를 추가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리젝트 된 거죠, 2번째로. 그래서 이제 막 멘붕이 왔어요. 월요일날 주말에 금요일날 여기 기준으로 일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그래서 뭐 어떡해요. 이거 뭐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또 살을 붙여서 약간 좀 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를 찾아봤어요. 예, 역시나 있더라고요. 워낙 세계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가 셀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서스펜드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대신 그 문서 작성해주고 어필 내용들 챙겨주는,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회사들, 변호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. 제가 미국 쪽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제법 인원이 많은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명이 추천을 해줘서 저도 그쪽에 연락을 해서
이메일 상담 받아보고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됐고 2번 리젝트 됐고 이유는 이런 거고 이거 지금 어필 너네 시도해 볼 수 있겠냐 했더니 답이 왔는데 자기네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많이 그 서비스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거의 한 90% 정도는 풀릴 수 있다. 그런데 100%는 아니죠, 당연히. 그쪽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믿음을 좀 주겠죠. 그러면서 약간 코칭을 좀 해주더라고요.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고,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비용은 얼마고, 시간은 자기네들의 디테일 리뷰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해주고, 그 다음에 팔로우업하고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, 총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은 얼마다 그래서 견적서가 왔어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. 예, 제가 사실은 그쪽에서 어드바이스 이번에 해준 내용도 크게 제가 어제 오늘 진짜 일을 다 제끼고 그 각종 커뮤니티에 그 마스터라고 하는 고수들한테 다 일일이 페북 메시지 보내서 좀 물어보고 조언 구하고 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 종합해 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그 아는 거를 갖다가 문서로 서류로 제출해야 되거든요. 그 서류를 이렇게 제출할 때 그 어감 하나, 그 포맷 하나하나에 따라서 결국은 이거를 패스시키고 리젝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라 그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돈 좀 제법 내기는 내는데 그거 아끼자고 또 해서 3번째 리젝되고 그러면 점점 이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가 진짜로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좀 집중이 안 돼서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냥 그렇게 하기로. 그래서 이메일로 하겠다고 하고 인보이스 보내라고 그러고 페이팔로 이제 결제해서 이제 내일부터 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재밌는 건 그 회사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. 이스라엘 회사더라고요. 로케이션을 봤더니 이제 인보이스 오면 이제 로케이션하고 이제 서류에 다 있고 저 사인업 계약이니까 이제 사인하고 캔슬 안 된다 기타 등등 몇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. 결론적으로는 진행을 했고 오늘 계약했으니까 일주일 늦어도 다음 주 한 중간이나 한 말 정도 시차가 있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일부터 그쪽에서 하겠죠. 유사라에서 이렇게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개런티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 개런티는 좀 어렵잖아요. 그거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.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요. 너무 무리해서 제가 그냥 돈 아끼겠다고 했다가 3번, 4번 리젝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빨리 이걸 털어버리고 저는 또 제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그쪽하고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상담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래에 또 이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궁극적으로 그 POA, Plan of Action이라는 걸 제출을 할 때 아마존이 요구하는 건 이제 반성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더라고요. 내 잘못했다. 그러니까 변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변명은 내가 이런 줄 몰랐다.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. 이런 건 하등에 받아들여지지 않고요. 그렇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.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.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반성의 글도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. 어차피 내가 반성을 하건 아니면 변명을 하건 아마존에서는 그 서치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게 걸렸기 때문에 서스펜스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라는 거죠. 아마존에서
그 가장 그 포인트를 두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, 뭐 이런 게 무게중심이 더 많이 가고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가장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나 자신이 알고 있는가,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. 셀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루트 코드라고 해갖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변명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현재 네가 이미 취했는지, 벌써 지금 서스펜드 된 지 거의 한 달이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셀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고, 세 번째로는 그럼 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,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플랜들을 갖고 실행해 나갈 건지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. 네,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창피해지더라고요. 저는 첫 번째, 두 번째 할 때 그쪽에서 지적한 반성한 반성문 위주로 쓰기도 하고, 약간 좀 앓는 소리 하면서 뭐 프랑스 규칙을 내가 잘 몰라서 뭐 이렇게도 썼는데, 그게 모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마존의 그 기본 방침인 거죠. 알고 나서 해라는 거죠. 알고 나서. 뭐 그렇게 듣고 나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. 좀 창피했어요.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쓸 때는 한 가지 또 포인트가 항상 과거형으로 쓰라는 거예요. 나는 뭐 했다. 나는 지금 이렇게 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, 그 문제된 리스트를 이미 삭제를 했거든요.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리스트를 이미 삭제를 다 했다. 뭐, 그리고 나는 이거에서 리뷰를 다 봤다. 나는 새로운 폴리시를 다 검토를 했다. 이렇게 이미 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써야지,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나는 이걸 딜리트 할 것이다. 나는 이거를 폴리시를 좀 더 볼 것이다. 나는 이유의 규정을 좀 더 숙지할 것이다. 이런 뉘앙스의 글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. 그냥 안 보여갖고 눈이 잘 안 보이네요.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을 또 했나. 어쨌든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,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, 이것도 뭐 할 것이다는 미래형이잖아요. 하지만 뭐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POA라는 게 하는 게 이제 Plan of Action이니까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좀 미래형이죠. 미래형은. 근데 이 미래형의 얘기를 할 때 그냥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썼어요. 앞으로 더 신중하게 리스팅을 하겠다.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쓰고 폴리시를 미리 공부를 많이 하겠다. 뭐 이런 종류의 그 플랜을 썼는데, 정확한 그 요구하는 플랜은 숫자가 기반이 된 플랜.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주 그 스텝들하고 미팅을 해서 폴리시에 대해서 변경된 폴리시가 없는지, 프랑스 혹은 EU에 그 일주일 동안에 새로 업데이트된 그런 변경 사항이 없는지 리뷰할 것이다. 그리고 바뀐 정책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다 직원들과 함께 쉐어할 것이다. 뭐 아마존의 그 리스팅 내용들이 변경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팀을 만들어서, 팀을 이미 만들었고 그 팀은 매주 그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진작 알았으면 첫 번째 했으면 좋았을 걸. 네, 숫자적으로 항상 매주 뭐 몇 회 할 것이다. 이런 개념의 계획이지,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, 더 신중하게 하겠다, 더 조심하겠다. 이거는 그냥 소설인가 봐요.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안 했지만, 그 이메일은 없었지만. 그래서 역시 뭐가 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구나. 해서 그냥 맡겼습니다. 맡기기로 했고, 내일 정도에 뭐 추가 질문이 오면, 이스라엘하고 여기하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아마 또 추가 질문 오면 또 질문하고 답하고,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한 5일에서 7일이라 그랬으니까, 다음 주 중간이나
말 정도에는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말 다른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혹시나 그 아마존 지금 뭐 하시고 계신 분들, 하려고 하시는 분들,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. 사실은 그 제 커뮤니티에서도 가끔 어카운트 서스펜스 당했다.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많죠.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성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, 어떤 분들은 가품이라 그래갖고 누군가가 가짜 판다고 신고해갖고 그냥 서스펜스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,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다 틀린데,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큰 스텝 있잖아요.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항상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이번에 저는 배웠어요. 제가 한 4년 만에, 거의 한 4년 정도 됐는데, 사실 어카운트 서스펜드 당한 건 처음이고,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니니까. 그리고 다른 셀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, 그렇게,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이렇게 들을 만한, 그래, 주위에 셀러가 그렇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,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, 전 이번에 아주 몸소 겪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,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우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, 제 경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발, 다음 주에 좀 해결 좀 돼서, 좀 시원하게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 경험 쉐어해드렸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. 다들 열심히도 하고 계시죠? 건승하시고, 저도 좀 안 좋은 일이 좀 최근에 있긴 했지만, 그래도 어떡합니까? 기운내서 계속 해야죠. 아직도 닷컴하고 미국 쪽하고 영국, 독일 이런 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, 거기에 열심히 팔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리스팅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. 그런 것들도 제가 여건이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